난사판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기관 성명서 중에 예의주시한다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뭘 예의를 갖춰 멀뚱멀뚱 쳐다만 보겠다는 거야 하고 저는 실랑을 합니다. 가장 한심한 논평이 그놈의 예의주시한다라는 논평,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에 걸맞게 현장 사태들도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고 그저 눈동자들만 이리저리 굴리다가 마는 행동 없는 방관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국회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그토록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일었음에도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의 주시만 하겠다는 자세들 아닙니까? 눈동자들만 굴리고 법안 초안도 한 번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정당, 어용정당, 사쿠라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현재 정기 국회가 한창 열려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어서 법률안들과 예산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야 정당들의 선거법 개정 협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미 벌써 개정 선거법을 내어놓고 여론도 환기시키고 언론 플레이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 대표란 사람도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으니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란 사람도 초보자처럼 마냥 우왕좌왕 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그 당의 최고 지도부란 사람들도 대부분이 초짜들이어서 원내 전략이 제대로 있을 턱이 없고 그저 개인 플레이들로 금쪽 같은 시간들만 호송하다가 대선에 임할 그런 기세들 아닌가 여겨집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무기력하기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소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구 경기로 비유하면 거의 120점대 점수가 나올 만큼 슛들이 폭발할 상황인데도 스코어는 고작 30점대 초딩 농구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슈팅 찬스에서도 골들을 못 넣고 공깃돌 놀이들이나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21대 국회는 최저질이고 최약체들이며 사실상 무효할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국회, 그것이 바로 21대 국회입니다. 국회와 정당을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고 문재인 정권과 중앙선관위 선거 공작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 선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장동 화천 대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당은 이재명 씨를 10월 10일자로 후보 당선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더불당에서는
이낙연 씨를 중심으로 4.4 발표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4강 컷오프 발표를 놓고 경선 자료들을 즉시 폐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경선 무효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양쪽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더불당은 중앙선관위에 관리를 맡기지 않았고, 반면에 국힘당은 중앙선관위가 깊숙이 관여되고 있는데, 지금은 양쪽 모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더불당 경선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중앙선관위는 맡기면 곧바로 사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만능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과연 이런 선거법 체제를 갖고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현 더불당에서는 직접 투표도 폐지하고 모바일 투표로 했으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대규모 현금 살포는 당연한 얘기고, 북한과 짜고 어떤 신북풍이 밀어 닥쳐 올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현 정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정권을 창출하려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 이기붕과 그 수하 세력들이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권력 찬탈을 계속 꿈꿔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하면 했지 못할 것 없는 만행이 계속 될 거라는 게 일반의 시각입니다. 학생들이 길거리로 못 나오게 코로나 방역이 계엄령 역할을 하고 있고, 3.3.5 모이지도 못하게 방역 수칙이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결국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도 역사 속에 왕사쿠라로 최종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성적표를 내었느냐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금쪽 같은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역사적 대입을 맡은 지도자가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을사오적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4.15 부정선거 의혹 국정조사를 발표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선거법 개정 협상에 당장 착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화천대유도 중요하지만 당력을 모두 선거법 개정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의 초심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내기 위해 내가 들어간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가 그의 무덤 자리다 하는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바탕으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당의 원내대표쯤 되면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센터포드 같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매일 똥볼만 차고 있으면 국민들은 저 인물도 별별일 없구나 다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곧 위기이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상황이 평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유우파는 다 망가진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입장이고, 주사파 정권들은 굳히기로 들어가 5년을 더 집권해야 대망의
주한미군 철수, 주사파 제국 완성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과거 그 어느 때의 대통령 선거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김대중, 박정희 71년도 대통령 선거도 국채가 걸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88년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의 대전도 역시 국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해창 노무현 대전이나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전도 이렇게까지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중 간의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약한 고리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선이 자유우파냐 종북좌파냐로 결정나는 건곤일척의 전쟁터로 변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국 민주시민 여러분,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소위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지도자들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과오도 엄청 저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종북 주사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 끌려다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에 복속되는 종북 주사파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못한 이들이 있으면 고쳐서 쓰면 됩니다. 옛집을 허물고 빌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해체하고 원시 야만 시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 거지 국가에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까지 커진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보수해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선진 과학 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복병으로 만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는 기적을 다 함께 만들어 나아가십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